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엠 진로진학 연구 소장이고요. 광명시에서 5년 정도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수시 상담도 하고, 정시 상담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대학을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 수시가 많을까요? 정시가 높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수시 전형이 현재 2027학년도 기준으로 80.3%까지 왔습니다. 역대 최고죠. 제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했었는데 입시 컨설팅을 그때에 비해서는 20% 정도 더 늘어나게 됐죠. 자, 그래서 수시 전형이 뭐냐?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 위주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평가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논술 평가 위주로 치러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형이 뭘까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자, 학생부 교과가 45.2%,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23.6%, 정시 1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이 가장 많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으로 확대를 해보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거는 일단 정시 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네, 정시가 40% 정도, 학생부 종합이 30.5%, 학생부 교과가 11.7%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전형별로 이게 어떤 전형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의 전형 방법은 내신 등급 위주입니다. 이 내신 등급이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등급이 나오잖아요. 이제 중학교는 이제 안 나오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등급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급으로 이렇게 연세대, 한국외대, 서강대, 홍익대, 중앙대, 숙명여대는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100%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등급이 지금 현재 4%고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1등급이 10%로 늘어나게 됐죠. 광명시에 지금 총 9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수가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250명 정도 그리고 한 300명까지도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현재 1등급이 4%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등급이 각 학교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하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 1등급이 보통 몇 명일까요? 30명 정도 됩니다. 네, 28명, 26명 이렇게 되는 거. 뭐 진성고는 조금 학생 수가 적으니까 조금 한 15명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 지역에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대학생들 수시 전형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둘 다 합격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가 지금 7,450명인데 1등급이 10%로 만약에 됐을 때 저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약 지금 11,175명이 늘어나게 됐죠. 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등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1등급이 많아지면은 대학교에서 어떤 장난을 칠까요? 서류평가를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추가될 거다를 항상 예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건국대랑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입학처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 기획 기초 연구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그 연구 결과가 어땠냐면 자, 만약에 1%가 늘어나면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정성평가 요소로는 서류평가, 면접평가를 도입해야 하며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면접평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성평가, 서류평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평가의 방식은 교과학습 발달사항의 교과목 이수 현황, 무슨 과목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획득기 사항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여기는 이제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서류평가를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 반응이 높았고 정성평가를 선호한다. 출결 및 교과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27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교과 전형에서 교과 종합평가나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데는 교과 정성과 서류평가가 일부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성평가를 이제 도입한 학교가 2022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교과 전형의 전형 공부의 추이를 보시면 어떤 학교들이 교과 정성평가를 좋아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 연세대를 보시면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가 20%였다가 지금은 10%로 줄였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원래 면접이 있다가 지금 면접을 없앴고 그냥 교과 정량으로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성균관대랑 한양대는 지금 교과 정성을 지금 일부 두었죠. 그러니까 한양대가 원래 이제 정량평가로만 해 있다가 2025학년도부터 정상평가를 10%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신만 반영한다. 내신 등급만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서울평가도 보겠다.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 라인에서도 경희대, 서울시립대가 이제 교과 정성 10% 정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쭉 정성평가를 2023학년도부터 해왔고요. 중앙대는 그냥 정성평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과 정명과 수능 최저.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 라인은요, 이 세 개 학교가 전부 정성평가를 2027학년도에서 다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건국대, 동국대는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부터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숙명여대가 이 흐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과 정성평가를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교과 100%만 비율로 이렇게 선발을 학교는 여기 정도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고려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까지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학교가 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광명시 각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교과 정성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어, 그다음에 수학, 영어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학교를 막 뭐 좌우하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미 다 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학교를 좀 치르기가 어렵다. 하지만 국어 교과 보시면은 지금 광명고, 북고, 광문고, 서하고, 은상고, 광희고 전부 다 공통 국어 1, 2, 그다음에 문화, 독서 작문, 합법 언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서 작문이 지금 여기 앞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독서 작문이 공통 과목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충영고만 3학년 1학기 때 이거를 그냥 선택 과목으로 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작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뭐 충영고를 못 가네 마네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충영고가 만약에 배정이 됐다, 이런 점은 반드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개편된 수능이 공통국어 1, 2와 문학과 학법과 언어와 독서 작문이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바뀌는 수능의 범위가. 근데 만약에 충영고가 3학년 때 국어 안 배우네? 난 선택 안 해야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는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는 뭐 공통 영어 1, 2, 영어 1, 2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면은 수능 잘 풀 수 있는 건데,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수학 교과입니다. 수학 교과가 원래 이제 국고가 어떻게 돼 있었죠? 국고가 원래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같이 했었어요. 문과, 이과가 전부 다. 확률과 통계랑 수1, 수2를 같이 했었는데, 요번에 새로 바뀌게 된 게 대수 들어가고 미적분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3학년 1학기 때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국고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학이 좀 더 이제 부담 줄어든 거죠. 예. 국고는 항상 이과 애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들어온 거니까. 근데 문과 학생들이 수원, 수투와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등급이 많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담이 사라졌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명문고, 수화고, 진성고. 자, 진성고는 지금 현재 대수와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 때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똑같죠. 대수가 수원에 거의 해당되는 범위랑 똑같고, 확률과 통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도 대수 확률과 통계를 똑같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3학년 1학기 때 이게 이제 그 공통 과목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진성고 같은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할까요? 뭐 미적분 2 이런 걸 하겠죠. 미적분 2, 그 다음에 심화수학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충영고가 여기 또 뭐 하나 빠졌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좀 빠졌는데, 이제 아싸 확률과 통계 빠졌다 이거 좋아할 게 아니고요. 충영고 만약 배정 받으셨다 그럼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확률과 통계 경영학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탐구교과 보시면은 탐구교과에서는 크게 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뭐 경제를 빼놓은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그런 학교는 없어요. 경제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 교과로 갈리지는 않을 것 같고 국어랑 그다음에 수학 요 충영고 조금 조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 예술 교과에서 좀 주목해야 될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광휘고입니다. 만약에 예체능 미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광희고가 2학년 2학기 때 드로잉이라는 과목을 공통 과목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는 드로잉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미대를 좀 꿈꾸시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홍대 같은 경우, 세종대 같은 경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 잘 챙겨서 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광희고를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각 과목별로 교과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3개년을 좀 분석해 드릴 텐데, 광명고는 1학년 1학기 전부 1학년 1학기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광명고는 보통 평균이 68점 후반에서 60점 초반, 국수 0이 한 요 정도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A의 비율은 지금 현재 10%가 채 안 되죠. 고등학교 현재 1학년 학생들, 요게 이제 2024학년도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비율은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가 넘지 않죠. 그러니까 90점만 넘기면 이렇게 A를 받는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현재 5등급 체제에서는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광문고는 조금 편차가 좀 큰 편이죠. 국어가 작년에 25.9%로 늘어나게 됐고, 수학도 조금 광명고보다는 높고, 영어는 근데 이때 좀 많이 영어가 좀 팍 터졌었고요. 광북고는 국어가 조금 높죠. 수학도 한 70%, 70점이 좀 넘고 평균이. 근데 이제 A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광희고는 지금 크게 큰 차이가 없고요. 명문고도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수화고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진성고가 국어가 작년에 41%, 수학이 근데 작년에 9.6% 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가 뭐 33.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상해서 2학기까지도 한번 보니까 2학기 때 비율이 23.3% 정도로 이제 이제 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거를 난이도 조절을 한 겁니다. 진성고가. 그래서 진성고에서는 보통 이제 국어에서도 1학기 때 41%나 늘어나고 수학도 9.6%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좀 보이기 위해서 한 20% 정도로 맞춘 게 아닌가, 진성고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영고는 크게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충영고 이제 10%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전부 다 A인데 그러면은 저는 되게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네. 그 용인 외대부고나 이제 뭐 안산 동산고, 외고 이런데 보내실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아이는 다 A인데요, 진성고 가도 되나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 A 비율을 이렇게 드러낸 건데 국어 A 비율이 평균적으로 30%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어디죠? 철산중만 한 4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뭐 30%, 뭐 20%, 25%에서 한 30%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30% 정도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 15%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진짜 실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수학의 비율은 국어보다 좀 더 높아요. 지금 40.3%가 2022학년도, 32.9%, 31.3%. 수학은 지금 평균 작년에 8.3%밖에 A가. 진성고가 원래 이제 조금 튀었는데 작년에 9.6%로 좀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30%의 비율이 20%가 A 비율이 아니고 B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희 아이 올 A인데요 라는 질문은 하지 말기로 해요. 영어도 보통 35% 정도 되는데 반이 날라갔습니다.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그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면 됩니다. 11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전범위에 해당되는 범위거든요. 전범위. 1학기, 2학기. 그 11월 모의고사가 2등급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광부고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진성고는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은 좀 편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광명시 고등학교 이번에 2025년 1학기 수학 내실 분석을 해보면 딱 직관적으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광명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난이도 1학년이 좀 어렵고요. 3학년 올라갈수록 좀 쉬워집니다. 1학년이 조금 어려워. 1학년만 잘 버틴다. 그러면 3학년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닙니다. 이건 작년 기준이에요. 요거는 올해 기준이고, 이건 작년 때도 광명고를 상중으로 난이도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을 다뤄본 학생은 조금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광명고 약간 상중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광부고는 다 아시죠? 좀 어려운 거. 광부고는 이제 중중 하다가 3학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상상, 상중 이렇게 들어가요.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광부고는 1학년은 광명고보다는 조금 비교적 낮지만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요거 2024년 작년에도 광부고를 상중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상중이었고 올해는 이상하게 중중으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부고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이게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되는 거죠. 방문고가 이상하게 요새 좀 어렵게 내요.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애들이 어렵다고 막 난리를 쳐. 1학년도 상중, 2학년도 상중, 그 다음에 3학년 때 또 상중,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광문 만약에 이제 원래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북쪽으로는 광문, 명문, 광부, 그 다음에 진성, 광명 요렇게 이 중에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진성고랑 광부고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명문고, 광문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고 이렇게 세 개 중에서는 만약에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해. 그럼 광문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광문고 작년에는 중중으로 중중으로 이제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 서술형 두 문제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서술형 1학년 때 두 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20점, 20점 이렇게. 네, 그리고 광의고입니다. 광의고는 지금 현재 광의고는 1학년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비교적 부담이 적은 학교였는데 현재 트렌드가 광의고가 요새 갑자기 막 튀어나왔죠. 그런 느낌. 작년에도 상중으로 표시됐죠. 근데 올해도 상중. 두 학기 모두 상중. 그리고 네, 기말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명문고입니다. 명문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중중, 중하,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면은 중중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명문고는 사실 현행 수준만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광부고나 뭐
진성고처럼 모의고사를 꼭 풀고 와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문고는 현재 중학교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 네, 명문고 작년에도 중중 정도 체크를 했었고요. 수학고가 요새 이상하게 조금 굉장히 비교적 광의고보다 좀 쉽다고 난이도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수학만. 근데 수학은 원래 뭐가 어렵죠? 원래 영어, 국어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수학고가. 근데 만약에 수학을 좀 그거에 비해서 좀 만약에 좀 낮다 그러면은 수학고는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중으로 표시된 데는 없죠. 네. 작년에는 근데 1학년 상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네요. 문상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중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밑에 남쪽 지역에서 수학고랑 광의고랑 그 다음에 운상고 여기 세 개 중에서 만약 고른다? 그럼 운상고. 만약 수학이 좀 만약에 좀 버겁다. 그럼 운상고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진성고는 상중, 상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 아시죠 이거는? 저희 다 아는 얘기니까. 네. 진성고는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문항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충영고는 지금 중중, 상중 이렇게 되는데 원래 충영고가 굉장히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냈었어요. 수학 같은 거에. 다른 데보다 수학의 비중이 20%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한 3년 전에.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10% 미만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난이도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장 어려운 학교부터 진성고, 광북고, 광문고, 광명고, 명문고 이 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다 아시는 거죠, 이게. 다 아시는 거. 근데 여기 세 개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은 광문고, 광명고, 명문고 순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은 소아동에서 진성고까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난이도는 진성고, 그다음에 광의고, 그다음에 충영고, 소하고, 운상고. 수학만 봤을 때는 소하고가 비교적 어렵게 내는 편이 아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 예상, 내신 등급 위주 플러스 서울평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되는 게 아까 어머니께서 스포일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냐?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수능 등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4개 과목 중에서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사는 들어가지 않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탐구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탐구를 한 과목으로 봅니다. 국수, 영, 탐 4개 중에서 등급하 몇 이내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두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2027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 적용 대학을 좀 보면은 여기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를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근데 원래 숙명여대가 원래 최저를 적용했었는데 2027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 갈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두냐? 수능 최저는 연세대, 고려, 성균관대 이런 데가 2합 4, 3합 7, 3합 6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가 그러니까 중경외시까지가 한 보통 3합 7 정도. 그래서 수능 최저는 이렇게 만약 교과전형에서 4명을 선발한다. 그러면은 내신으로 만약에 잘랐을 때 4명.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못 맞췄어.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애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면 얘가 합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에서 진성고는 종합전형 위주로 가고 있고 광북고, 광명고, 광문고, 명문고는 교과전형 위주로 가는 비율이 1등급 이내면은 오히려 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학생부 종합이 30.5%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시와 논술, 종합교과, 서울 상위권 15개 학교가 이런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비율 선발하는 전형은 역시 정시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가 서울대는 원래 교과 전형이 없어요. 다 종합으로 선발하고 서울대는 논술 전형도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까지 교과의 비율은 한 10% 내외를 벗어나지 않는다. 종합은
한 30% 정도 되고 논술 한 10% 이내, 정시는 40% 정도를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은 일단 어떻게 선발하냐? 서류평가 위주. 여기서 말하는 서류평가가 뭐다? 생활기록부입니다. 자소서 들어갈까요? 자소서 들어갈까? 네. 자소서는 카이스트 이런 데만 들어가 지금. 뭐 이제 일반 대학교는 지금 자소서는 이제 폐지가 됐죠? 카이스트, 본인이 이제 카이스트 가려고 지금. 자, 서류평가라는 게 무엇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는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핵심으로 해서 뭐 자기소개서, 추천서. 여기서 이제 종합전형은 교과전형과 다른 게 뭐냐? 교과전형은 이렇게 이제 그냥 딱 일렬로 줄 세워서 이제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종합전형은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도 떨어질 수 있는 전형이 종합전형이다.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중학생들 너무 어려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남자가 있어요. 한 명 차은우, 다음에 안재홍. 연봉 차은우 1억. 근데 이제 안재홍 7천만 원. 지금 은행에 갔어요. 지금 대출을 받아야 돼. 이제 차은우 유튜브야. 근데 이제 안재홍 공무원이고 기존 대출이 이제 있어. 근데 안재홍은 없대. 신용 등급은 이제 차은우가 3등급, 안재홍이 1등급.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량평가로 해서 차은우가 정량평가에서 이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발전 가능성,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전부 대출 가능성, 대출 상환 가능성 이런 걸 다 보면은 안재홍한테 이제 대출 심사가 갈 거다. 이런 걸 바로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그래서 학생들로 이제 대입을 만약 해보면 지금 현재 차은우 학생은 국수, 영사과 기타가 전부 다 98점이잖아요. 전부 다 98점이야. 근데 이 학생은 95, 98, 95, 98, 90, 90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안재홍이 차은우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같은 학과를 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학생은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배수, 그러니까 이제 1단계에서 3배수, 뭐 4배수 이렇게 면접 대상자를 이제 뽑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이 학생도 이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정성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다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수준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겠다. 이제 학년별로 지금 안재홍 씨는 1학년 때 80점, 수학 80점, 영어 90점이었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점수가 좀 더 올라갔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정성평가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과 이 학생 둘 중에 만약에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굴 뽑아야 되나? 당연히 이 학생 뽑겠죠. 네. 만약에 뭐 발전 가능성만 보고 해서 이 학생 뽑으면 이 학생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한번 둘이 면접까지는 이제 붙여본다. 이 학생은 다 98점이 아닌데 전 과목을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 기타, 한국사,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 학생이 뽑힐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이게 바로 정성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만약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드시 1학년 때 한국사,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절대 망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한국사나 제2외국어 반영 안 돼, 대입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듣지 마시면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거를 듣는 애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입시에 대한 조언과 고민은 입시 컨설턴트한테 들어야 됩니다. 예. 왜냐면 해당 당사자, 수학과 영어, 그거는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제2외국어 이런 거 버리고 영어, 수학에 더 투자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학업 역량은 이렇게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런 것들,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지적 관심이 있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를
보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도 적절한지,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공동체 역량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왜? 1등급이 또 많아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시 5등급제에서 서울상위권대학은 1등급이 아니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페이크 뉴스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통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특목고 자사고는 원래 평균이 3.64, 최저가 5.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외고 내신.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국어 몇 등급이죠? 근데 5등급인데 원점수 몇 점이죠? 네. 그러니까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공부를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공부를 아예 버렸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기본적인 학업 성취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가 지금 2.8, 3.0.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 일반고 학교들은 보통 편차가 15, 한 20까지 이렇게. 근데 외고는 지금 2.8, 3.0, 3.9. 그러니까 지금 5%도 안 돼.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학종으로 충분히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어가 지금 7등급인데 91점인 거예요. 외고 말고 우리 지금 광명시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 지금 전부 다 1 찍었어. 근데 1학년 2학기 때 통합사회가 2등급 나왔어. 근데 원점수 99점이야. 그러니까 얘가 1등급, 넌 1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성적 물리가 지금 85점이에요. 물리가 3등, 그래서 3등급. 그러니까 이제 물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좀 점수가 나오진 않지만 2학기 때 물리가 98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성평가가. 그 다음에 이제 1점대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2점대도 보여드릴게요. 2점대 이 학생은 지금 2등급, 3등급, 1등급이 요거밖에 없죠. 지금 1등급이 거의 다 없어요. 한 번만 1등급. 딱 그 내신 등급을 딱 붙여보면은 아까 2.6 정도 된다는 학생인데, 그 등급이 높진 않지만 원점수가 다 어떻습니까? 96, 88, 81, 90, 82, 94, 90 요 정도. 이 학생이 어디 학교를 갔냐? 종합전형으로. 이 학생은 홍대를 갔습니다. 종합으로. 네. 그러니까 요 정도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있으면 등급이 낮아도 홍대를 갈 수 있다. 그래서 특목 자사고가 이제 발표되는 입시 자료 입결에서는 이렇게 3점대, 최저가 2점인데 일반고가 조금 높게 나타날 뿐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원점수가 같을지라도 특목 자사고가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요 지금 현재 5등급 체제에서 1.0부터 1.9까지가 9등급 체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변환된다는 거예요. 추정치입니다. 만약에 1.5까지다. 9등급 체제에서 그럼 다 1.0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이면 1.1 이렇게. 그리고 만약 진성고에서 이런 등급을 받았다. 근데 진성고에서 이렇게 맞을지라도 다 종합전형 위주로 씁니다. 학생들은. 근데 광북고나 광명고, 광문고, 명문고에서는 1등급대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보통 교과전형 위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등급 때부터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중학교 학생들은 아마 1.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부터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만약 혼재해서 쓸 거예요. 네, 소하고 음상고도 이렇게 교과전형 위주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역량 평가를 이제 교과전형과 종합평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교과전형은 내신 등급 위주와 특정 과목 반영, 그 다음에 진로 관련 과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근데 앞으로 바뀔 학생부 교과전형이 서울평가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죠. 진로 관련 과목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등급 위주가 아니라 무슨 등급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원점수 성취도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업영역평가는 이제 특정 과목 반영이 아니라 전 과목을 반영한다. 진로 관련 과목 이수가 반드시 필요한 게 학생부 종합이죠. 네, 아까 이 학생 만약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중국어와 이런 게 5등급이야. 그 다음에 생명과 이 학생은 인문계열 학생이야. 그럼 이 학생은 그냥 차라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종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과목 이수까지 꼭 필요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겁니다.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광명시 각 고등학교가 비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올해 그 8월달 안에 여기 광명시에서 60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의 생기부를 좀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책자에도 있어요. 책자에 지금 83페이지부터 있는데 광명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고가 지금 쭉 읽어보면요, 이제 명시적으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딱 있는데 광명고가 진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광북고입니다. 광북고는 지금 여기 창의융합 진로활동 발표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별 자기주도적 심화학습 활동이라는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광북고를 만약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1학년 때 알게 됩니다. 교과 학습 심화 활동이라는 거를 이제 1학년 때까지 그 눈덩이를 굴려서 학기 말에 이거를 발표를 하는 게 광북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광문고는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광희고도 그렇게 크게, 명문고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진로 프론티어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명문고는 진로 프론티어가 이 학교에서 미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소화고. 자, 소화고는 전공 비전맵이라는 활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공 비전맵은 1학년 때 전공 비전맵 기본 활동, 2학년 때 집중 활동, 3학년 때 심화 활동, 이렇게 눈덩이를 불려나가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소화고가 굉장히 이런 건 좋다. 그리고 작년에 소화고에서 서울대학교 의대가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소화고가 어느 정도 비교적 괜찮은 학교. 운상고는 지금 공명 프로젝트, 진로 배움 나눔 이론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배움은 1학년, 2학년 때 나눔, 3학년 때 이론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고는 뭐 좀 유별나죠. 진성고는 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생명과학 이런 것들도 있고, 진성고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진성고는 학생들한테 생기부를 많이 개방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끝나기 전에 생기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수정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이걸 안 보여주죠. 그리고 심지어 3학년 학생들도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를 보고 이거를 이제 종합을 써야 되잖아요. 안 보여줘. 8월달까지 안 보여주고 9월 초에도 안 보여줘. 이거를. 충양고는 별다른 큰 특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수시 상담을 했던 학생들의 생기부를 분석해 보면요,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광명고 학생들은 진로 독서 활동을 지금 A 학생, B 학생은 있었는데 C, D, E 학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전 과목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심지어 이 학생은 뭐 1.2 학생입니다. 이 학생 D 학생은 1.2인데 이 학생은 진로 독서 활동이 없어요. 이제 몰아주기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 같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다. 광북고는요, 전부 다 창의융합 진로 탐구 활동이라는 활동명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광북고 한 제가 6명 상담을 했었는데, 내신 등급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1등급도 있었고, 4등급도 있었고, 4등급 학생들도
요 창의융합 진로 탐구 활동은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광문고는 진로인문학 아카데미가 1학년 때는 다 있었는데 몇 명은 이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광희고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광북고. 그래서 이게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창의융합 진로탐구 활동 주제 있었죠. 그 다음에 창의융합 진로탐구 활동 주제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창의융합 활동 주제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진로탐구 활동 주제 있고, 광북고는 저렇게 모든 학생들을 잘 이렇게 챙겨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한 차례고요. 명문고, 소아고, 운상고, 진성고는요, 명문고는 관심 분야 융합 주제 활동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학년 때는 다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제각각입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소아고는 전공 비전매 심화 활동이 모든 학생들한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기본 활동, 그 다음에 집중 활동, 심화 활동 이렇게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가는 게 소아고의 큰 특징입니다. 운상고 진로 배운 나눔 프로젝트가 어떤 학생들은 또 없었고, 진성고는 자율진로 탐구 활동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한테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영고는 다 제각각입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나온 활동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서 만약에 간다라고, 난 비교과를 난 좀 챙겨야 돼. 그러면은 이제 진성고가 아니면 광북고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명문고, 소아고, 운상고, 진성고 중에서는 소아고를 만약에 조금 소아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소아고는 좀 내신이 좀 되게 어려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운상고와 광희고랑 충양고 이 세 개에서 고른다. 그러면은 의외로 운상고가 요새 굉장히 비교과 활동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남쪽 지역에서는 운상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서는 명문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전형 방법은 서류평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서류평가 말고 수능체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함해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데 동의하였다. 지금 현재 2027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 많이 없습니다. 수능체제 적용하고 있는 학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1등급 많아지죠? 서류평가도 이제 많이 챙기게 되면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능체제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에 홍대에 붙었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홍대가 지금 이 라인에서는 홍대가 유일하게 체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원하는 게 거기서 다 거기에요.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대 여기를 지원하는데 홍대에만 유일하게 체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체제를 맞추면은 충분히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될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정시평가는, 정시전형은 이제 수능평가 위주인데, 지금 수능만으로는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시 따로 수능 따로입니다. 내신에서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금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수능에서는 이것만 들어야 돼.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놀아. 지금 현재 2022학년도, 2027학년도까지는 여기고, 그 다음에 개편하로 해서 여기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 수학에서, 지금 미적분 2가 빠졌어. 그쵸? 그러면 대수는 수1이고, 미적분 1은 수2인데, 미적분 2가 빠지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은 지금 미적분 2를 수능에서 안 보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할까?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의 수능은 일단 문과 수능이에요. 수1, 수2, 대수와 미적분 1이 지금 범위가 거의 비슷하죠. 미적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만 2022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가 선택 과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분 2를 내신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탐구가 원래는 사탐에서 2개, 과탐에서 2개를 선택했지만 이걸 다 봐야 된다. 네. 인문도
생명을 배워야 돼. 화학 배워야 돼. 물리 배워야 돼. 이렇게 일반 선택 이렇게 되는데 진로 선택은 이렇게 지금 과투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명심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수능에서는 수능 전형에 정량평가를 선호한다. 자,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수능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원서는 1월 달에 내게 있어. 1월 초에 내게 돼 있어. 근데 그때 생기부를 걷어들여서 그걸 언제 다 봐? 학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그 사고 성취도에 들어오는지만 확인하는 거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런 거는 안 본다. 앞으로는 수능에서. 정량평가, 교과이수 현황 등 방식을 제시하였다. 네, 수능평가 위주, 학생부 정량평가 위주가 새로 추가될 것 같다. 학생 유형별로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가야 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 광명시 일반고의 대입 실적 어때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곤란한 답변들이 곤란한 답변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광명시 일반고에서 진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명문고는 그러면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많을까요? 종합 전형의 비율이 많을까요? 교과 전형의 비율이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종합 전형이 만약에 많다면 종합 전형 만약에 잘 보내는 학교라면은 이런 그 입시 실적을 보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건국대가 3명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에 1명이라는 거죠. 학종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는 이런 비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교과라는 게 교과 전형이라는 게 딱 그 등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구간대가 가야 되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성고는 교과 전형으로 못 가니까. 왜냐면은 등급이 잘 안 나오니까. 원정수가 높은데 등급이 좀 낮아. 그러니까 이제 2.5인데 막 원정수가 다 95점이야. 그런 학생들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많이 가지만 이제 명문고에서는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등급이 높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갔다. 네, 종합 전형으로 만약에 명문고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뭐 성균관대, 환양대 한 10명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봤을 때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알겠네. 그래서 지금 국숭세상까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죠. 하지만 여기 학교를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인지 네. 자, 광명시에서 이렇게 북부 지역에서 한번 가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5개의 학교를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과목이랑 기타 과목도 다 좋아. 우리 아이는 너무 공부를 잘해. 뭐 올 A예요. 근데 아까 제가 올 A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애는 지금 목동 CNC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과 교과를 만약에 한다. 진성고를 종합으로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수영의 그 A가 확실한 A인지를 판단하시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모의고사를 풀어봐라. 야, 너 모의고사 풀어봐. 그리고 5일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2등급 이상이 나와. 그러면은 너는 진성고로 가야 돼.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걸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낸 애가 있어. 얘는 원래 영재학교를 보내려고 했던 애야. 근데 애가 그렇게 꼼꼼하지가 않네. 수행평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네. 그러면은 진성고를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명문고를 보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진성고를 생각했다가 야, 너는 진성고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명문고가 나을 것 같아. 그랬던 애가 지금 정시 준비하고 있어요.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는 1단계. 자, 이 정도 하고 성취가 됐어? 1단계요. 2단계는 엄마가 이제 아시잖아요. 이 아이의 성향이 얘는 조금 멘탈이 너무 약해. 막 멘탈이 바사삭이야. 그러면은 진성고 가면은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진성고가 아니에요, 지금. 네. 뭐 5등급 체제로 바뀌어서 무조건 진성고인가요? 무조건 외고인가요? 무조건 특목고인가요? 아니요. 거기 가서 일단은 원점수가 80점 초반으로 찍히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외고에서 70점 후반에서 80점 초반에 찍은 애가 그런 애들은 종합전형으로 어디 학교를 지금 그러니까 외고로 만약에 나왔다? 근데 만약 그 정도를 원점수를 찍었다? 근데 그 아이는 원래 이미 눈이 높아져 있어. 그럼 걔는 이미 이제 이화여대 이상으로 간단 말이야. 수시 지원을. 근데 만약에 그런 성적이 된다? 그러면은 수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다? 모의고사를 꼭 푸셔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너무 잘해요. 학원 선생님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학원 선생님들은 이해 충돌이 걸리니까. 저는 굉장히 자유로워.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만약에 진성고가 아니다. 광북고를 보내는 건데, 광북고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과 전형이 1.5까지가 굉장히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명문고나 광문고를 갔을 때 1.0, 1.2까지가 유지가 되는 아이인데, 괜히 광북고를 보냈어. 그러니까 밀려나서 1.5가 된 거야.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교과 전형으로 몇 등급까지 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9등급 체제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의대를 보내려면 교과 전형은 1.2 안에 들어오면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1.2가 안 되기 때문에 56 이렇게 밀려나서 지금 정시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과로는 광명고, 광문고, 명문고 이런 데 가면은 충분히 크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진성고, 광북고, 광명고, 광문고, 명문고 여기 내신 만약 여기 가신다 전 과목 관리 다 하셔야 돼요. 뭐 진성고, 광북고만 빼고 나머지 모든 과목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5등급 체제에서는. 왜냐? 일단 1등급 안에 들어오는 학교들 광북대까지, 홍익대까지는 내신 정성평가, 서류평가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그 학교가 아니라 나는 숭실대 정도만 괜찮아. 그러면 모든 과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등급 체제에서 숭실대가 서류평가, 정성평가를 반영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국수, 영사, 인문 계열이면 자연 계열이면 국수, 영과 이렇게만 선택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과는 진성고, 광북고는 진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근데 광명고, 광문고 진로 활동 비활성화되어 있어. 명문고는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 명문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약간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적응이라는 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아이들한테 이거 그거 선생님도 모른대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어떤 가이드를 주고 이렇게 잘 이끌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생기부를 봤을 때. 하지만 광명고, 광문고는 아까도 이제 보셨다시피 이 학생이 이런 게 있는데 이 학생이 이런 게 없네. 네.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광명고, 광문고 가서 종합전형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학생이 좀 더 특출나야 된다. 종합전형 만약에 갔을 때. 네, 수능체제는 진성고는 학교 차원에서 관리가 됩니다. 왜냐면 원래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형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근데 영어는 1학년 때 모의고사 형태는 아니거든요. 진성고가. 근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서술형을 빼고 수능 형식으로 이제 다 깔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다 깔면 이 학생들은 이제 이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수능도 웬만히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시 상담할 때 진성고 한 3명 정도는 이 아이는 수능이 좀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돌려보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 차원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형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다른 건 다 좋은데 수학이 좀 우리는 안 좋아요. 수학이 좀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진성고랑 광북고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으로 만약에 이제 확인하시면
명문, 광명고, 광문고보다 명문고가 수학이 조금 더 지금 수월하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광문고가 수학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편이기도 하고 영어도 굉장히 좀 트리키하다. 굉장히 트리키한 문제를 낸다. 광문고가 이상하게. 남쪽 지역에서는 일단 이렇게 다섯 개 학교를 이제 이 리스트 안에 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다 잘해요. 그러면 일단 뭐 진성고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소화고 생각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 중에서 음상고 그 세 개 중에서 네. 그리고 광이고 충양고 순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성고는 또 이제 뭐 네, 정과목 관리 다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는 지금 진성고와 소화고 둘 다 진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제가 요즘 진성고보다 소화고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상고도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3년 전에 비해서는 진로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비교적 비활성화로 이제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이 나머지 3개 중에서 자 여기서는 4개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진성고 만약에 빼고 소화고, 음상고, 광이고, 충영고 4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비교적 소화고는 좀 내신 좀 힘들어.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음상고, 광이고, 충영고 순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는 네 소화고도 개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소화고 역시 수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유형 두 번째 수학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진성고, 소화고는 좀 빼시고요. 음상고, 광이고, 충영고 이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진성고는 교과 전형으로 취약합니다. 네, 진성고에서 교과 전형으로 쓴다. 그런 학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왜냐? 진성고에서 1점대가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꿈이 더 높아요. 예. 만약 1.5야. 1.5인데 1.5로 갈 수 있는 교과 전형 라인이 지금 뭐 서성안인데 그 진성고에서 1.5인데 서성을 왜 써? 서울대 무조건 가요. 서울대 이런 데를 쓰겠지. 네, 그래서 교과로는 쓸 수가 없다. 근데 종합 전형은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종합 전형으로 가는 거. 종합 전형 안 되면 정시도 가고. 네. 광부권은 일단 교과 전형이 갈 수는 있는데 1.5까지는 너무 치열해. 네. 그래서 지금 광복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이 우리 아이가 좀 올 A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A가 아니야. 그러면 광복고에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괜히 광복고 와서 우리 아이는 인하대 갔어. 근데 쟤는 성균관대를 갔네? 명문고 가서 성균관대를 교과로 갔어. 학원에서. 같은 레벨의 학생이었어. 내 친구는 명문고 가서 내신 잘 따가지고 성균관대를 갔어. 근데 나는 인하대밖에 못 갔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괜히 광복고가 학습 분위기가 좋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야, 광복고가 그렇게 연합 분위기가 좋아? 아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뭐 심지어 진성고 가도 그렇죠. 진성고도 좀 하위권 학생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교 유형은 결정돼 있어. 면학 분위기도 결정돼 있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애의 성향을 바꿔야 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거를 푸시해야 돼. 네. 그래서 3년 동안만이라도 가스라이팅 겁나 많이 해야지. 그리고 광명고는 교과 전형 위주로 많이 보내는 학교고요. 종합 전형은 크게 이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광명고나 광문고나 명문고에서 좀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된다면 반드시 너는 이 학과를 가서 뭘 할 거니? 라는 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게 아니라 그냥 막 목동 막 스쿨버스만 태워 이러면은 아이들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저는 애들이 딱 오면은 너는 경영학과를 왜 가고 싶어? 심리학과를 왜 가고 싶어? 그렇게 자꾸 터치를 주는 거야. 터치를 주면은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와. 그런 애들이 학종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애가 지금 갈 수가 없는 시대 지금. 그냥 고등급 체제에서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내신 정성평가를 교과 전형에서 도입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그때에 광명고 대입 실적이 많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지금 건국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정성평가 30% 반영하죠. 네. 2022학년도 때, 그러니까 2022년에 건국대를 대학생이 된 그때 건국대 교과 전형의 내신 100%였어요. 내신 정량 100%였단 말이에요. 그때 한 5명, 6명이 갔었어요. 명문고에서. 근데 지금 내신 정성평가가 일부 도입되고 나서부터 그 수가 확 줄어들었죠. 네. 그럼 이제 고교별로 이제 그 대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대학 알림에서. 그러면 일반고가 학생부 교과가 일반고가 거의 90%야. 선생님이 말한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선생님이 일반고를 잘 못 간다면서요. 일반고도 일반고다라는 거죠. 네. 일반고도 분당에 있는 낙생고 이런데 얼마나 잘 보냅니까? 그런 데는 이미 대학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해요. 자신 있다 이거지. 어떤 전형으로 합격했는지 다 공개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광명고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명문고가 아까 공개했다시피 그렇습니다.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명고, 광문고, 명문고는 일단 교과는 먹고 들어가야 된다. 종합으로 가려면은 좀 더 생각해보고 들어가야 된다. 뭐를? 나는 어떤 학과를 가서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 그다음에 운상고, 소하고, 충영고, 광희고에서 운상고는 보통 교과로 전부 충영고랑 광희고도 소하고가 교과반, 종합반 정도 되는 겁니다. 정시는 조금 대비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